트럼프와 연준, 금리와 코인의 역학 다큐멘터리 에피소드 10 갈등의 절정 독립성의 시험대. 핵심 주제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연준의 갈등이 다시 분출한다.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그 파장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미친다. 2025년 상반기 백악관과 연준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취임 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연일 쏟아냈다. 6월에는 파월 의장에게 주요국 금리 현황이 담긴 차트를 직접 보낸 일이 공개되었는데 그 차트에는 일본부터 보츠와나까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고 트럼프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제롬, 자네는 여느 때처럼 너무 늦었어. 그 때문에 미국이 막대한 돈을 잃고 있어.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메모에서 트럼프는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 수천억 달러가 헛되이 나가고 있는데 물가도 전혀 안 오른다. 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수준인 것이 믿을 수 없는 실패라며 우리는 1% 이하여야 한다. 고 적었다고 한다. 이 같은 대통령의 행동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연준 의장에게 사실상 공개 망신을 주듯 편지를 보내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한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메모를 보내며 파월 의장에게 너무 늦었다 too late 는 별명까지 붙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자회견과 해외 순방 중에도 파월 의장을 향한 독서를 이어갔다. 2025년 7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는 한심한 연준 의장을 두고 있다. 그는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고 말에 각국 정상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파월을 가리켜 멍청이 남스꺼 매우 평범한 지능의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심지어 그는 자기 일에 필요한 IQ가 낮다. 고 조롱했다. 이러한 원색적 비난은 미국 내에서도 거센 역풍을 불렀다. 공화당의 일부 원로 정치인들조차 통화정책을 이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라며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준이 잘못된 결정으로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금리만 낮췄어도 성장률 1에서 2%포인트 높일 수 있었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의 언급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연준의 입장은 분명히 했다. 2025년 여름의회 청문회에서 파월은 어떤 정치적 압력도 연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데이터와 경제 전망에 근거해 결정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관세 정책 등이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을 살피기 위해 시간을 갖고 있다. 며 성급한 금리 인하 요구를 일축했다. 연준 이사들도 연설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지금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완화는 오히려 경제를 과열시킬 위험이 있다. 고 경고했다. 사실 2025년 중반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실업률은 여전히 4% 아래로 낮았고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으로 떨어져 있었다. 연준 내부적으로도 금리 인하를 검토하되 너무 이른 전환은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때 약속 경기 부양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지표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에 집착했다. 연준이 움직이지 않자 트럼프는 다른 차원의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연준 이사진의 교체 구상이다. 마침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초에 끝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선거 전부터 파월을 재임명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을 앉히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흘렸다. 심지어 파월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림자 의장 섀도우 체어를 세워 사실상 정책을 주도하게 하는 아이디어까지 거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 가정인물은 공개 인터뷰에서 연준 권력 승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급진적 방법에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1월 이사회에 공석이 하나 생기는데 그 자리에 지명한 인물을 5월 파월 의장 퇴임 후 연준 의장으로 승계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가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신임 이사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인물들은 연준을 비판해온 보수 경제학자와 친트럼프 인사들이었다. 이들의 철학은 한결같이 돈 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금융시장과 경제 전문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연준을 채운다면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처럼 선거를 의식한 저금리 남발로 결국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이 상기되었다. 일례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재선을 앞두고 당시 연준 의장에게 압력을 넣어 금리를 낮추게 했고 그 결과 임기 후반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 경제 석학들과 전직 연준 관계자들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미국 경제 안정의 필수 요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준 관료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굴어 성장을 가로막는다 면서 대통령의 접근을 옹호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을 또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았다. 연준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 논리에 좌우될수록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돈을 남발한다면 달러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 경우 희소성이 보장된 비트코인 등이 매력적인 대안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준이 트럼프의 압박으로 결국 2025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겹치며 기관 투자자들도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다. 어떤 전문가는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비트코인의 태생 배경과 맞물려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할 당시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과 통화 팽창에 대한 경고가 하나의 철학이었는데 2020년대 중반 미국에서 그런 논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에피소드 10의 말미에서 내레이터는 이 다큐멘터리가 다루어온 트럼프 대 연준의 갈등과 암호화폐의 부상이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짚어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안정적 경제 운영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선출 권력은 경기 부양과 유권자 경제 심리를 이유로 그 원칙을 흔들고 싶어하는 유혹을 늘 느낀다. 트럼프 시대의 연준 갈등은 그 오래된 딜레마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암호화폐의 등장은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일종의 시장적 투표로 볼 수도 있다. 사람들이 중앙은행 발행 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하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새로운 화폐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메시지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돈과 권력의 이야기이며 신뢰의 이야기다. 트럼프와 제롬 파월의 갈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경제정책이 어떻게 정치와 얽히고 금융시장과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 목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코인이 어떻게 부상하고 추락하며 기존 금융질서와 상호작용했는지도 확인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워싱턴의 연준 본부 말하는 에클스 빌딩을 비추며 끝을 맺는다. 그 건물 앞에는 연준의 사명이 새겨져 있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앞으로도 이 목표를 지키려는 연준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금리와 코인의 시대는 그 갈등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